작은 거지가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백만장자를 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용기는 그의 고통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구출 직후 소녀는 진심 어린 요청을 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는 아침 햇살이 높은 빌딩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생명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둘러 가는 직장인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작은 인형이 조용히 인사동의 한 빵집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태연이라는 8살 소년으로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이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태연이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인도 구석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기술을 완벽히 익혔고 이는 필요에 의해 생겨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과 더러운 얼굴은 대부분의 행인들이 눈을 돌리고 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일종의 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태연이의 배는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빵집에서 나는 신선한 빵 냄새는 그의 지속적인 배고픔을 잔인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따뜻하고 버터향 가득한 크로와상이 입안에서 녹는 맛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달콤 쓰린 환상이었고 뱃속의 고통스러운 통증만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길가에 멈춰 섰고 부드럽게 울리던 엔진 소리가 멈췄습니다. 태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맞춤 정장과 반짝이는 구두는 그의 부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강민우였지만 태현이에게는 그저 서울 엘리트 군중 속 또 다른 얼굴일 뿐이었습니다. 민우의 전화기는 그가 차문을 잠그면서 끊임없이 울렸고 그의 임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늦고 있었고 이 회의는 그의 최신 사업 벤처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빵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화면에 집중하다가 태현이의 뻗은 다리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해 꼬마야. 민우는 균형을 되찾으며 소년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태현이는 재빨리 다리를 당기며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민우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태현이의 목소리의 부드러움이었을 수도 있고 소년이 움츠러드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민우가 처음으로 태현이를 정말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본 것에 민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소년의 눈, 놀랄 만큼 초록빛이 도는 그 눈은 경계심과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희망의 불빛일까요? 그것은 민우가 알아볼 수 있는 표정이었지만 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분주한 거리는 사라지고 민우는 이 작고 더러운 아이에게 매료되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우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우는 망설이며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폐를 꺼내기 전에 그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태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는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따뜻하고 효모향 가득한 공기가 민우를 감쌌지만 그는 그 초록 눈의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창밖의 작은 인형을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년에 대해 뭔가가 그를 끌어당겼고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어 주문할 때 민우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로와상 2개와 아메리카노 1잔 주세요. 그가 미소 짓는 바리스타에게 말했습니다. 주문한 것을 기다리면서 그는 밖에 있는 소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디 있을까? 얼마나 오래 거리에서 살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맴돌았고 수익률과 주주들의 기대에 대한 생각들과 불편하게 뒤섞였습니다. 커피와 크로와상이 든 종이봉지를 들고 민우는 다시 인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는 태현이 옆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 민우가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서. 태현이의 눈이 커졌고 봉지와 민우의 얼굴 사이를 오가며 마치 어떤 속임수나 잔인한 농담을 찾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주저하면서 그는 손을 뻗어 제공된 음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감정에 복받쳐 속삭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 꼬마야, 잘 지내. 떠나려고 돌아서면서 민우는 갑자기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소년의 이름을 물어보고 어떻게 이 인도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가 또다시 울렸고 현실 세계가 이 예상치 못한 연결의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태현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며 민우는 기다리고 있는 회의를 향해 서둘러 거리를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심오하게 변화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태연이가 아직 따뜻한 크로와상을 한 입 베어 물며 모든 버터향 가득한 한 조각을 음미하는 동안, 그리고 민우가 다시 냉철한 사업가의 역할로 돌아가는 동안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이유가 있어 교차했고 비록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그들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태현이는 그의 구석에 남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친절의 기억은 태양보다 더 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도시를 내려다보는 고층 사무실에 앉아 초록 눈을 가진 소년에 대한 생각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이 곧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태현이와 민우 모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잠시 동안 정렬되어 그들이 둘 다 착용하고 있던 조심스럽게 구축된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서 뛰는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만남이 우연에 맡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가 그들의 개인적인 삶의 경계를 훨씬 넘어 수많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보통 스모그가 자욱한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맑고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앞에 서서 그가 정복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 막히는 전망과 어제의 협상에서 곧 있을 승리에 대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거리 모퉁이의 소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초록 눈이 그를 괴롭혔고 오래전에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숨을 쉬며 민우는 창에서 돌아서서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훨씬 더 젊은 자신의 모습이 아름다운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놀랍도록 초록빛이 도는 그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 수연아. 그가 유리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강 사장님, 그의 비서인 지은이 불렀습니다.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은이 그의 옆에서 걸으며 오늘의 일정을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은 씨. 그가 말했습니다.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해 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지만 그녀는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물론이죠, 사장님. 다른 필요한 것은 없으신가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사실 있어요. 인사동과 종로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자주 보이는 노숙 소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주세요. 8살 정도로 보이고 갈색 머리에 초록 눈을 가진 아이입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이유를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저 직감이에요. 민우가 대답했고 그의 어조는 대화가 끝났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차가 아침 교통 체증을 뚫고 나아가는 동안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인도를 살피며 익숙한 작은 인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인사동 빵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운전기사에게 길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그가 인도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태현이가 앉아있던 모퉁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왜인지 모를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막차로 돌아가려 할 때 빵집 옆 골목에서 소동이 들려왔습니다. 꺼져, 이 꼬마 도두가. 민우가 모퉁이를 돌자마자 태연이가 반쯤 먹은 베이글을 꼭 쥔 채 뒤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빵집 주인 얼굴이 붉어진 큰 체구의 남자가 위협적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민우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빵집 주인의 눈이 민우를 알아보고 커졌습니다. 강 사장님,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 거리에 쥐새끼가 또 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수백 번이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말이죠. 민우는 뒤에서 태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있었어? 태현이는 고개를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요. 민우의 가슴 속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그는 다시 빵집 주인에게 돌아서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모든 것의 가격이 얼마죠? 빵집 주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들으셨을 겁니다. 민우가 논쟁의 여지를 주지 않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모든 것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베이글도 한 다스 주세요. 놀란 빵집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태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소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니? 그 사람이 너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어? 태현이는 고개를 저었고 여전히 베이글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추고 그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돕고 싶어. 네가 허락한다면 말이야. 내 이름이 뭐니? 태현이에요. 소년이 대답했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태현아, 나는 민우야. 나랑 같이 아침 먹을래? 얘기도 할 수 있고 네가 원한다면. 태현이는 망설였습니다. 오랜 시간 거리에서 배운 경계심과 절박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들이 근처 벤치에 앉아 베이글과 오렌지 주스를 나눠 먹으면서 민우는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태현이에게 자신이 가난하게 자랐던 이야기,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수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였어. 그가 감정에 복받쳐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젊고 사랑에 빠져 있었고 우리가 가질 가족에 대해 꿈꾸었지. 하지만 그때 그녀가 아프게 되었어. 매우 심각하게. 태현이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그의 초록 눈, 수연의 눈과 너무나 닮은 은민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떠났어. 매우 갑작스럽게. 그 후로 나는 일에만 몰두했지. 충분히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그녀를 잃은 것을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을 멈추고 태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겠어. 태현이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동안 그 자신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위탁 가정들, 방치, 그리고 마침내 혼자 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른 나쁜 집보다는 뭐든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궁금해요. 민우는 보호 본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한 아이구나, 태현아. 하지만 내 나이의 아이가 세상을 혼자 마주해야 하는 건 아니야. 바로 그때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지은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소년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긴급합니다. 전화 주세요. 민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기와 태연이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뒤편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정확히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태현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랑 내 사무실에 가 볼래? 잠시만. 내 생각엔 우리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태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민우의 차로 걸어가는 동안 둘 다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메아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들 둘 다 자신들의 마음 주변에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릴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차가 길가를 떠나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그들이 자신과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운명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속에서 그들의 삶의 실들이 돌이킬 수 없이 함께 엮이고 있었습니다. 강타워 최상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채 조용했습니다. 태현이는 민우 가까이에 서서 작은 손으로 그의 재킷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은 호화로운 엘리베이터 안을 이리저리 살폈고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분주한 사무실 층이 모습을 드러내자 민우는 부드럽게 태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네가 안전해. 지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평소 침착한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상사 옆에 있는 지저분한 모습의 소년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 사장님, 요청하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꽤 민감한 내용입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현이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핫초코와 샌드위치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태현이가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넓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태현이의 눈은 즉시 도시를 내려다보는 창문 벽으로 향했습니다. 와, 그가 숨을 내쉬며 유리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다 보여요. 민우는 소년의 경기로움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태현이의 눈을 통해 도시를 보았습니다. 정복해야 할 풍경이 아니라 가능성과 모험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관점이었습니다. 태현아,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야 해. 소파에 편하게 앉아 있으면 어떨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태현이가 푹신한 가죽 소파에 자리를 잡는 동안 민우는 지은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폴더를 건네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는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그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안의 서류들을 훑어보는 동안 그는 세상이 축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생 증명서, 입양 기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가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하나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을 3번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유리 칸막이를 통해 태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이제 인턴이 가져온 샌드위치를 행복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초록눈,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던 그 눈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민우는 자신을 추스르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태연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 샌드위치 정말 맛있어요, 강 선생님.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민우는 태연이 옆에 앉았고 그가 말하려는 것에 무게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태현아, 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 내 부모님에 대한 거야. 소년의 미소가 사라지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부모님을 찾으신 건가요? 저를 데려가려고 오시나요? 아니, 민우가 재빨리 안심시켰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태연아, 내가 네 아버지일 수도 있어. 그 말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매달렸고 의미심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현이의 눈이 커졌고 그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신, 희망, 두려움, 그리고 혼란. 하지만 어떡해요? 태현이가 속삭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태현이에게 수연에 대해, 그들의 가족을 시작하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수연이 아이를 임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과 입양을 결심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었어. 민우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연이가 아프게 되었어. 매우 심각하게. 그녀가 떠나는 혼란 속에서 나는 입양 절차를 놓쳐버렸어. 입양이 무산된 줄 알았지.
태현이는 열심히 듣고 있었고 그의 어린 마음은 이 정보의 홍수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악이라는 거예요? 입양하려고 했던 그 악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기록을 보면 수연이가 우리를 떠난 지 며칠 후에 입양이 완료되었어. 내가 슬픔에 빠져 통지를 놓쳤나 봐. 너는 시스템에 들어갔고 나는 전혀 몰랐어. 태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저는 계속 혼자였죠?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이 민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태현아, 그가 말하며 아이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았어야 했어. 널 찾았어야 했어. 날 용서할 수 있겠니? 태현이가 그에게 매달리자 민우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 보호 본능,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결심. 약속할게, 태현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 거야.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처음부터 되었어야 할 아버지가 되고 싶어. 태현이가 살짝 물러나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원하세요? 소년의 목소리에 담긴 취약함에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태현아. 그리고 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남은 생을 보낼 거야. 그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운명과 상황에 의해 함께 모인 이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은 모두 치유의 첫 번째 징조를 느꼈습니다. 민우가 자신의 마음 주변에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태현이는 항상 꿈꿔왔던 가족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의 순간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지평선에는 도전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태현이를 자신의 세계로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장애물, 언론의 관심, 그리고 거리에서 자란 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엄청난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현이는 아버지를 찾은 기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보낸 세월이 새겨놓은 경계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삶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다시 혼자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해가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지기 시작하며 사무실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를 말해주는 포옹에 여전히 얽매여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은 둘 다 느꼈습니다. 단지 특별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며칠은 민우와 태현이 모두에게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한때 고독과 성공의 기념비였던 강 펜트하우스는 이제 준비의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민우는 보통 고위험 사업 거래에 쏟는 것과 같은 강도로 태현이를 위한 집을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상자인 것 같습니다. 지은이 태현이의 새 방이 될 곳에 아동 도서가 가득 찬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전에 차가운 손님 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벽은 이제 따뜻한 파란색이었고 장난스러운 배와 비행기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책상과 책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문간에 서서 얼굴에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현이가 좋아할까요? 그가 평소답지 않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이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사장님. 태현이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핸더슨 씨와 태현이가 온 것 같네요. 민우가 긴장하며 넥타이를 바로 잡았습니다. 핸더슨 씨, 50대의 친절한 사회복지사는 태현이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태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방에 들어섰습니다. 소년의 눈이 새로운 환경을 보고 커졌습니다. 태현아, 집에 온 걸 환영해. 민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현이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고 그의 시선은 화려한 침대 커버에서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 찬 선반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의 매끄러운 표면을 만졌고 마치 만지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예요? 그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우는
태연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앉았고 소년의 눈에 담긴 경이로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이곳이 내 방이야. 우리 집이지. 태연이의 아래 십술이 살짝 떨렸고 잠시 민우는 소년을 압도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태연이가 민우의 목을 껴안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옷에 묻혀 들렸습니다. 민우가 포옹에 응하면서 그는 태연이의 어깨 너머로 핸더슨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승인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도 의심스럽게 촉촉해 보였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태현이는 새 집을 탐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거실의 큰 TV에 감탄했고 창문에 코를 대고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으며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민우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취침 시간. 그는 주방에 서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현아, 그가 불렀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고 싶니? 태현이가 장난감 비행기를 손에 쥐고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갑자기 수줍어했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강선. 민우는 태현이의 망설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한다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편안할 때만 민우라고 불러도 괜찮아. 태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피자 먹을 수 있어요? 민우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자로 정했구나. 그들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페퍼로니 피자 조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민우는 8살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운동을 좋아하니? 그가 물었고 자신의 어색한 말투에 내적으로 움찔했습니다. 태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요. 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책을 찾을 수 있을 때 읽는 것도 좋아해요.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니? 그렇게 얼음이 깨졌습니다. 태현이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외롭고 긴 밤을 보낼 때 그의 탈출구가 되어주었던 모험과 마법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귀에 깊게 듣고 태현이의 책장을 이런 사랑받는 이야기들로 더 채우기 위해 머릿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우가 태현이를 침대에 눕히고 있을 때 소년이 갑자기 진지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계속 데리고 계실 거예요? 민우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부드럽게 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태현아, 이건 진짜야. 넌 내 아들이고 약속하마. 내가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태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졸음에 무거워진 눈을 감았습니다. 좋아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태현이가 잠에 빠져들자 민우는 그의 곁에 남아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의 크기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혼자였고 다음 사업 정복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작고 취약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두렵고 흥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전화기가 부드럽게 울려 조용한 순간을 깨뜨렸습니다. 이사회로부터 온 메시지였고 그의 최근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사업 동료들에게 태현이를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태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민우는 결의에 찬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는 그것들을 극복할 것입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삶에는 사업 거래와 이익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방을 나가면서 민우는 문간에서 멈춰 새 집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자, 태현아. 그가 속삭였습니다. 좋은 꿈 꾸렴.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태현이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의 고요 속에서 한때 외로움으로 울려 퍼졌던 펜트하우스에서 가족의 첫 번째 조심스러운 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강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아침 식탁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민우는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고
평소에 깔끔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서 태연이는 열정적으로 팬케이크 한 접시를 먹어 치우고 있었고 뺨에는 시럽이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챔피언,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팬케이크가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태연이가 쑥스럽게 웃으며 손등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너무 맛있어서요. 아빠라는 단어는 여전히 민우에게 전율을 주었습니다. 태연이가 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고 매일이 새로운 기쁨과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강 엔터프라이즈의 직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상사가 무자비한 타이쿤에서 자상한 아버지로 갑자기 변한 것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태현아, 그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나랑 사무실에 가보는 게 어떨까? 태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갈 수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의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가 어디서 일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1시간 후 그들은 강타워의 임원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태현이는 민우의 손을 꼭 잡고 분주한 사무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지은이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그리고 안녕, 태현아. 다시 만나서 반가워. 태현이가 수줍게 손을 흔들며 민우 옆으로 더 바짝 붙었습니다. 이 사회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은이 말했고 그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민우가 태현이의 손을 안심시키듯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 꼬마야. 아빠가 회의에 가봐야 해. 지은 씨가 널 데리고 돌아다니며 내 사무실에 데려다 줄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민우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 사이의 잡담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민우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이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민우는 태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결정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이사들은 공개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민우 씨, 나이든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시간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가정의 책임과 여기서의 의무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제 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제 삶에 태연이가 있다는 것이 저를 더 나은 리더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이 있는 우리 직원들과 고객들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토론은 계속되었고 민우는 새로운 가정생활과 회사에 대한 책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택을 굳건히 변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든 사람이 완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민우가 회의실을 나서면서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실 모퉁이를 돌자 안에서 소동이 들려왔습니다. 태현아, 그가 걸음을 재촉하며 불렀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급히 들어갔고 태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민우가 아끼던 크리스탈 문진이 책상 근처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우가 태현이 곁으로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흐느낌 사이로 태현이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끄러져서 그걸 잡으려다가 유리 물건을 쳤는데 깨져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를 보내지 말아주세요. 태현이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에 민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팔에 안고 꼭 껴안았습니다. 스윗, 괜찮아. 태현아, 사고였을 뿐이야. 화나지 않고 절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기억하지? 그걸 바꾸지 못해.
태현이의 흐느낌이 잦아들자 민우는 지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약 취소해 주시겠어요? 태현이와 내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은이 이해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강 사장님.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세요. 1시간 후 민우와 태현이는 서울 숲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편안한 침묵으로 녹아내렸습니다. 아빠, 태현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은 걸 후회하신 적 있어요? 민우는 놀라서 태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물론 아니지.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태현이가 어깨를 으쓱하고 그리고 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아이스크림을 옆에 내려놓고 태현이의 자유로운 손을 잡았습니다. 내 말 잘 들어, 태현아. 널 찾은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야. 그래,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가족이 되는 과정의 일부야. 우리는 함께 해결해 나갈 거야. 알겠지? 태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들이 아이스크림을 다 먹자 민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 동안 학교를 빼먹는 게 어때? 동물원에 가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어떠니? 태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민우가 웃으며 태현이의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꽤 강한 협상력을 가졌구나, 꼬마야. 하지만 좋아. 동물원과 영화 둘 다 가자. 그들이 손을 잡고 동물원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평화로움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에는 분명 굴곡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과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원 입구로 다가가는 태현이의 흥분된 얼굴을 보며 민우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내리쬐었고 그들은 아침의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약속과 도전으로 가득 찬 미래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도전들을 함께 가족으로서 맞이할 것입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민우의 뺨을 스치며 그가 태현이의 새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태현이의 첫 등교일이었고 이는 그들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의미했습니다. 준비됐니, 챔피언? 민우가 무릎을 꿇고 태현이의 옷깃을 바로 잡으며 물었습니다. 태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초록 눈에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실 거죠? 민우가 미소 지었고 그 질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이지.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그들이 태현이가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지은이 민우 옆에 나타났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시에 합병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취소해요. 민우가 말했고 여전히 학교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놀라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민우가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취소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일할 겁니다. 몇 시간 후 민우는 집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업에 몰두해 있었지만 한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집으려다 그의 책상 위에 액자 사진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의 사진이었고 그녀의 초록 눈, 태현이의 눈과 너무나 닮은 은웃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 수연아, 민우가 액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그 아이를 볼 수 있다면 좋겠어. 그 아이는 정말 놀라워. 초인종 소리가 민우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그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알지 못하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긴 검은 머리와 긴장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여성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민우 씨?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저는 태현이의 친생모예요. 민우는 마치
땅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고 그의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태현이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와야만 했어요. 민우의 보호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찾으셨죠? 무엇을 원하시나요? 서연이 양손을 들어 올리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러 온 게 아니에요. 약속드립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가 괜찮은지 행복한지 알고 싶었어요. 내적 갈등 끝에 민우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들이 거실에 앉자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지금인가요? 왜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현이를 낳았을 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렸죠. 그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후회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유한 사업가가 거리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나서 그 눈, 내 눈과 똑같아요. 민우는 감정이 뒤섞인 채 서연의 고통에 대한 연민, 태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태현이가 고통받은 세월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태현이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는 그 아이의 삶을 방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 아이가 괜찮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민우가 대답하기 전에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현이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믿지 못할 거예요. 저는 태현이가 갑자기 멈췄고 그의 눈이 커지며 눈앞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그가 민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보호하듯 태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태현아, 이분은 서연 씨야. 그가 말을 멈추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섰고 그녀의 눈은 태현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 태현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생모야. 태현이가 굳어졌고 그의 손이 민우의 셔츠를 꼭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다음 몇 분은 혼란과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태현이는 압도된 듯 자신의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우는 아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과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서연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고 민우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삶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태연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어요. 다만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가 언젠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민우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태연이가 사라진 침실문에 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민우는 부드럽게 태연이의 방문을 두들렸습니다. 태연아, 들어가도 될까, 꼬마야? 방 안에서 나지막한 내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들어가자 태연이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봐, 챔피언. 민우가 부드럽게 말하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니? 태연이가 고개를 저었다가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데려가려고 하나요? 민우가 태연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꼭 안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태연아. 넌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태현이가 민우에게 매달렸고 그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약속하세요? 민우가 태현이의 머리에 키스를 하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아들아. 너와 나, 우리는 함께야. 항상. 그날 밤 늦게 태현이가 잠들고 난 후 민우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고 핸더슨 씨의 문자였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태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민우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아직 태현이에게 기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질문으로 이미 씨름하고 있는 8살 아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태현이를 재운 후 민우는 사무실에 앉아 사라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그가 그녀의 미소 짓는 얼굴에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그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눈은 책상 위에 자랑스럽게 전시된 태현이의 최근 그림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두 막대기 인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다른 하나는 작았습니다. 강타워라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큰 건물 앞에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태현이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손상 통제나 강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와 태현이가 함께 만든 가족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전통적이지만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말입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민우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민우는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노나 위협이 아닌 아들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전화가 울리는 동안 민우는 태현이의 그림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도전들은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그 그림을 보며 민우는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다가오든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함께 맞설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강민우의 인생이 서울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소년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영원히 바뀐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가을 공기는 선선했고 민우는 태현이의 학교 앞에 서서 그를 데리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일과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민우는 태현이의 익숙한 갈색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밝아졌고 그는 배낭을 흔들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들어보세요. 태현이가 숨을 헐떡이며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저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민우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챔피언. 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어. 그들이 손을 잡고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민우는 지난 1년 동안 태현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거리에서 온 수줍고 경계심 많은 아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태현이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연극, 친구들 그리고 최근의 미술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우는 주에 깊게 들었고 한때는 너무나 멀어 보였던 이런 평범한 가족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지은이 서류 뭉치를 들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강 사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단 서류가 완성되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흥분과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태현이가 그들 사이를 번갈아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재단이요, 아빠? 민우가 태현이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고 앉았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챔피언, 네가 처했던 것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우리의 대화 기억나니? 태현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쎄, 민우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걸 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었어. 그건 집이 필요한 아이들을 찾아 도와주고 입양을 원하지만 여유가 없는 가족들을 지원할 거야. 태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대단해요, 아빠. 민우가 미소 지으며 태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넌 뭐가 더 있는지 아니? 우리는 그걸 네 엄마의 이름을 따서 지을 거야. 이수연 아동재단이라고. 태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우는 태현이에게 수연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들을 보여주며 그를 그들의 삶으로 데려온 사랑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엄마가 그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태현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우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오직 다음 거래만을 생각하던 무자비한 사업가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 자선가, 아이의 사랑을 통해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광풍은 오래전에 잠잠해졌습니다. 서연은 약속을 지켜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새로운 재단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생모로서의 관점을 제공하여 재단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민우와 이사회와의 관계도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새로운 우선순위에 회의적이었지만 그들은 삶과 사업에 대한 그의 더 균형 잡힌 접근법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엔터프라이즈는 민우가 가족에 집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때문에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태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그가 말했습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지, 꼬마야. 뭐든지 물어봐. 태현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좋아하셨을까요? 민우는 감정이 복받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태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오 태현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를 무척 사랑했을 거야. 너는 그녀의 눈을 가졌어. 알고 있니?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도. 태현이가 미소 지으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그래 꼬마야,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지? 어떤 면에서는 너는 그녀를 알고 있어. 네가 웃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마다 그건 수연이 네 안에서 빛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민우가 태연이를 침대에 눕히자 소년이 졸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빠?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태연아? 아빠가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기뻐요. 민우는 사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태연이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도 너를 찾아서 정말 기뻐, 아들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태연이가 잠에 빠져들자 민우는 문간에 서서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연한 만남, 그들이 직면했던 도전들, 그들 사이에 자라난 사랑, 그는 수연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가족에 대해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시작하고 있는 재단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는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 작은 소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태현이의 방문을 닫으면서 그는 깊은 평화감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음이 그를 이 순간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학교 연극, 해야 할 재단 일, 운영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가오든 민우는 그와 태현이가 함께 맞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 가족 안에서 발견되는 힘, 그리고 우연한 만남을 평생 지속되는 유대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우가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 누우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리 모퉁이의 소녀는 그를 여러 면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구하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두 마음이 집을 찾아가는 공유된 여정으로 맺어진 가족을